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신고, 그 다음에 사용전 검사, 설비 확인, 이 부분들은 그대로 한다. Korea Energy Company, Hanguksan Energy. If we make it, Korea's history will change. Thank you.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선에너지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계약전력 관련 이용규정, 이게 개정이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전에 제가 요즘 사용하는 모듈이 거의 다 이제 양면 모듈인데,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모듈의 출력보다 모듈의 후면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것이 맞지 않냐, 이런 한전에서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지금 막 혼돈으로 빠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어떤 가르마가 타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된 얘기가 나와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즘 90km 이상이 되면 출력 제한 장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어 장치가 비용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출력 제어 장치를 달아야 되는 키로수에 못 미치게 우리가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는데, 보통 보면은 90km 미만 89km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인허가를 받으면, 설비 용량을 그 정도로 하면 우리가 출력 제한 장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한전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후면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전에 전화해봐도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전 쪽하고 협의가 돼서 나오는 얘기를 최근 발이에요. 최근 발 내용들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89km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후면에서 추가로 생산되는 용량을 10%로 잡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이 97.9km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90km를 넘는 거 아니냐, 그럼 출력 제한 장치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거의 결정적으로 나온 얘기는 뭐냐면, 89km를 우리가 인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신고, 그 다음에 사용전 검사, 설비 확인, 이 부분들은 그대로 한다. STC 조건 그대로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면에서 생산되는 전기 용량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출력 제어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REC 가중치도 그대로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만 바뀌는 것은 뭐가 있냐, 계약 용량, 한전하고 하는 계약 용량이 한전에서는 지금 10%를 얘기를 해요. 10%를 추가해서 한전하고 계약하는 것은 97.9%로 계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한 가지가 달라져요. 뭐냐? 우리가 이제 계약 용량이 산정이 되면 한전하고 수급 계약을 할 때 표준시설 부담금이 좀 바뀌어요. 조금 더 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조금 더 업이 되는 것은 사실은 크게 부담은 안 되지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변할지가 사실 궁금했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10%가 업이 된 걸로 계산을 해서 이걸 다 한다 그러면은 인허가서부터 다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한다. 출력 제어 장치도 안 해도 되고 그렇다. 다만 한전하고 계약 용량이 89km가 아니고 97.9km로 10% 업이 돼서 계약 용량이 바뀐다. 그러면 표준시설 부담금에서 조금 더 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90km 미만으로 해서
사실은 그 출력 제어 장치를 다느냐 안 다느냐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달아도 된다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는데 이 제도가 바뀐다 그래서 크게 불리해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하나 보실 것은 우리가 500km가 넘어갈 때는 이게 우리가 특고압을 받아서 해야 돼요. 전기시설을. 근데 이제 뭐 455km를 넘어가면 여기서도 10% 업을 하면 이게 500km 넘어가요. 그래서 특고압으로 전기시설을 해야 되고 그 조건은 뭐냐? 수배 전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배 전반 시설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좀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500km 미만으로 특고압을 쓰지 않았을 때는 한전에 내는 그 표준시설 부담금이 굉장히 세요. 근데 수배 전반을 넣으면 수배 전반 시설이 굉장히 비싼 반면에 한전에다가 내는 표준시설 부담금은 또 상대적으로 줄어요. 그래서 거의 가격 차이는 비용 차이는 별로 안 날 것이다. 다만 이제 그 455km를 넘어가면 특고압으로 그 공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배 전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리파워링을 많이 하잖아요. 단면 모듈로 예전에 설치했던 그 발전소들. 그 리파워링 할 때 지금 이제 또 양면 모듈에 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리파워링 할 때도 이 내용들은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가급적 10% 용량을 낮춰서 설치하시는 것이 리파워링 할 때도 크게 하자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은 BMPI, 즉 모듈의 후면에서 발전하는 그 용량을 10%로 볼 것이냐 7%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포함한 뭐 여러 가지 이 개정안이 언제부터 유효한가 뭐 이런 부분들은 곧 정해져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했던 무조건 10% 업을 해서 97.9km 이렇게 해서 뭐 인허 가서부터 뭐 이거 다 변경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사실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 다행이죠. 이렇게 이제 개정안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 또 이제 혹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공업체들도 참고를 해보시고 하시는 게 앞으로 공사하고 하는데 굉장히 이로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계약 전력 관련 이용 규정이 개정된다. 그 개정안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